네이버, 메타, 구글 광고 무슨 광고부터 시작해야 될지 다 알려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왔는데요. 사실 처음에 광고를 진행하시려면은 네이버, 메타, 구글 광고 이 세 개 중에 가장 먼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거리를 조금 없애드리고자 이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광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거부터 시작해야 될지 정말 고민되실 텐데, 특히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수록 어디에 먼저 써야 가장 효과적일지, 우리 브랜드에 맞는 광고는 뭘지 이런 고민 누구나 할 텐데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각 플랫폼의 특징과 업종별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먼저 광고 시작할 매체는 무슨 매체인가요? 네이버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매체는 네이버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우선 파워링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파워링크가 일단 어떤 거냐 하면, 네이버 검색창에 여러분이 키워드를 검색하면 가장 상단에 파워링크라고 해서 이렇게 짜라락 뜨게 되는 게 있는데, 그걸 파워링크라고 하고, 이것의 특징은 클릭당 과금되는 방식이라서 세팅만 잘한다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매 의도가 높은 유저 타깃에게 노출되게 되고, 주의할 점은 경쟁 심화로 인해서 요즘 CPC 클릭당 과금이 상승하고 있어서 키워드를 세분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워링크에서 확장 소재를 잘 세팅해주는 게 중요한데, 소비자들에게 나한테 맞는 광고다라는 느낌이 들게 해야 되고, 확장 소재를 많이 세팅하면 할수록 차지하는 영역이 넓어져서 눈에 잘 띄게 되기 때문에 꼭 세팅을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확장 소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선은 파워링크 이미지입니다. 옆에 이렇게 글이 있고 옆에 이미지가 뜨는데, 이 파워링크 옆에 뜨는 사진을 의미하는데, 이 사진도 없이 광고를 하면 아무래도 눈에 띄지 않으니까 업종이나 분야 상관없이 다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홍보 문구라고 해서 업체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나 혜택을 홍보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 추가 할인 5만 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추가 제목이라고 해서 파워링크 소재 세팅 시에 제목 글자 수가 15글자로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 제목을 이용해서 강조를 더 할 수 있어서 이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서브링크라고 해서 메인 랜딩 페이지 이외에 추가로 링크를 걸고 싶은 페이지를 서브링크로 등록할 수 있고, 최대 4개까지 가능합니다. 이미지형 서브링크라고 해서 서브링크에 이미지까지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확장 소재인데, 이미지로 후킹이 필요한 의류나 식품 업종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플레이스 정보라고 해서 어떤 자사의 플레이스 정보를 연결시켜 파워링크 광고단에 노출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3개 남았는데, 한 가지 위치 정보, 말 그대로 주소를 표시해주는 확장 소재입니다. 그리고 전화가 있는데, 광고 우측에 전화 아이콘을 보여주면서 클릭 시 바로 전화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계산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보고 직접 계산해 볼 수 있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확장 소재도 있습니다. 네, 방금 은주 마케터님이 말씀해주신 한 10가지 정도의 확장 소재를 말씀드렸는데요. 네이버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확장 소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다 뿌려 놓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확장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장점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 또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우리 제품이 광고비가 제품 객단가가 높은데 가격 링크나 이런 걸 사용해버리면 오히려 저희의 단점이 눈에 더 잘 띄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사몰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 본 다음에 확장 소재를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희가 네이버 파워링크를 설명드린 이유는, 네이버 파워링크가 네이버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의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지면이 네이버이기도 하고, 가장 먼저 시작하기 쉬운 매체가 네이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네이버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에서 광고를 진행해보고, 그래도 성과가 안 나온다, 경쟁력이 너무 세다 하면 구글 같은 이제 매체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나중에 구글 광고 진행할 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따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스마트 스토어 매출 대비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매출에 비례해서 보통 광고비는 2~3% 들어가는 게 정상인가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매출에 비례해서 보통 광고비 사용하는 게 업종마다 다르고 또 시즌마다 다르고 뭐 어느 자기 뭐 상품 판매가 많이 일어나는 시즌에는 매출의 거의 뭐 10%, 20% 사용하는 업종도 있고 또 매출이 얼마냐에 따라서 광고비 사용하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뭐 보통 제가 알기로는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에 따라 광고비도 비례적으로 올라가지만 광고를 시작하는 초기 기업에서는 매출보다는 광고비의 비율이 좀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한 달에 이제 매출이 뭐 5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광고비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광고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무조건 광고를 진행해야 되는데 광고를 시작하면서 광고비를 줄여나가는 게 맞는 거지 처음부터 이제 뭐 광고비에 대해 최고의 효율을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 초반에는 광고비가 많이 소진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쇼핑 검색 광고 할 차례인데요. 네이버에 또 쇼핑 검색 광고가 있죠. 어떤 광고냐면 네이버 쇼핑 영역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화장품 이렇게 치면 그 상품들이 막 진열되어 있는 그런 탭이 있어요. 거기 쇼핑 영역에 진열되는 상품 중심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 특징은 구매 전환율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이 높고요. 주의해야 될 점은 품질 지수에 따라서 상위 노출이 결정되기 때문에 리뷰 수나 전환율 등 품질 지수를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스마트 스토어로 광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자사몰 하기에는 비용이 안 되고 뭐 규모도 안 된다 해가지고 무료로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해가지고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광고를 진행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쇼핑 검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메타나 구글 같은 곳에서도 광고를 돌릴 수는 있지만 살짝 우회해서 광고를 진행해야 되기도 하고 쇼핑 검색 네이버 쪽에서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 쇼핑 검색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을 살짝 밀어주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광고를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하시면 쇼핑 검색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쇼핑 검색 같은 경우도 네이버 파워링크랑 유사하게 확장 소재를 사용할 수 있는데 파워링크랑은 확장 소재 결이 살짝 달라요. 쇼핑 검색에서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미지 같은 거를 노출용 이미지 추가할 수 있고 노출용 상품명 같은 걸 추가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뭐 리뷰가 얼마나 남겨 있는지, 찜이 몇 개인지, 전환수가 몇 개나 일어났는지 등을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꼭 알아보시고 확장 소재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플레이스 광고가 있죠. 플레이스 광고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맛집 같은 거 치면 지도 나오고 그 맛집들이 막 나오게 되죠. 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징은 빠른 액션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플레이스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펜션들, 뭐 창업업종 이런 같은 경우에 자기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지역을 검색했을 때 자기의 광고가 노출이 되는 플레이스를 주로 사용하시는 뭐 식업종이나 펜션 업종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 광고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플레이스 광고도 요즘에 또 펜션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펜션 업종 분들이 플레이스 광고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펜션 업종 진행하고 계신다면은 플레이스 광고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캠페인은 파워 컨텐츠인데요. 파워 컨텐츠는 아시다시피 이제 자기 블로그 글을 광고하는 캠페인이에요. 블로그 글을 왜 광고하냐? 그냥 뭐 파워링크 광고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파워 컨텐츠에 광고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많은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블로그 글에 여러 가지의 정보를 담아내가지고 광고를 사용하면은 거기에 들어온 유입된 유저들이 그 글을 보고 전환을 하거나 DB 문의를 남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창업업종이나 뭐 가구, 뭐 객단가가 높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파워 컨텐츠를 잘 사용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가 처음에 시작하기에 저희가 첫 번째로 네이버를 말씀드린 게 접근성이 가장 쉬우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네이버는 현재 거의 레드오션 상태라고 저희가 많이 말씀드려요. 뭐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에서 광고를 진행하려면 입찰가도 굉장히 높고, 광고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들도 대부분 다 광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너무 세져서 뭐 CBC는 뭐 한 번 클릭당 뭐 1,000 얼마, 2,000 얼마씩 나가는데 뭐 전화는 안 일어나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세니까 초 광고 초기에 진행하실 때는 네이버만 하는 게 없지만 처음에 광고비가 뭐 30만 원 이렇게 광고를 진행한다면은 효율을 뽑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다만 이제 플레이스 광고나 파워 컨텐츠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단위 따로 아니면 업종별, 제목별로 좀 경쟁력이 좀 약화되어 있어가지고 처음에 광고 진행하실 때 적은 단가로도 광고를 시작하기 좀 유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광고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저희 위에 있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그 광고 브랜딩에 맞춰가지고 방향성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네이버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 그다음에 메타라고 해서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의미하죠. 메타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이 메타 광고는 인스타그램의 릴스나 뭐 피드, 스토리 같은데 이미지나 영상 콘텐츠를 보여주고 바로 구매를 유도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노출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장점은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업종에서 특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메타는 소재가 반이라서 어떻게 소재를 잘 짜고 고객의 반응을 끌어낼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타 광고 진행하실 때에도 메타에서 뭐 인스타그램에서 노출을 시킨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게 소재거든요. 뭐 제목이나 내용도 많이 노출이 되긴 하지만 소재를 한 화면에 뭐 내 브랜드만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게 메타 광고의 엄청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광고 진행하실 때에는 소재의 소구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뭐 처음에 소재를 만드시다 보면은 나는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아 해가지고 한 소재에 여러 가지 소구점을 넣으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한 화면에 여러 가지 소구점이 들어가 있으면은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피로감을 느껴서 넘기거나 아니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 소재는 가격만 남겨져 있는 소재를 만들고, 또 다른 거는 품질적인 소재를 만들어 가지고 A/B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적인 측면으로 광고를 진행했을 때 전환이 더 많이 일어나더라, 아니면 품질 관련 소재를 만들었을 때 전환이 더 많이 일어나더라, 이런 식으로 A/B 테스트를 진행하셔가지고 어떤 게 더 효율이 좋은지 판단하신 다음에 광고비를 가면서 조금씩 줄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소재 같은 경우에는 메타 라이브러리라고 경쟁사들이 어떻게 광고를 진행 중인지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메타 라이브 들어가셔가지고 경쟁사, 뭐 광고 진행 중인 경쟁사 한번 쳐보시면은 소구점 어떻게 잡았는지, 어떤 식으로 광고 소재를 만들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가지고 소재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메타에서 또 캠페인들이 있는데, 어떤 캠페인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트래픽 캠페인이라고 노출과 클릭, 방문이 목적인 캠페인인데, 이벤트 페이지나 아니면 쇼핑몰 같은 것, 쇼핑몰에 유입을 늘리고 싶을 때 쓰기도 하고 데이터를 모집해서 분석하고 싶을 때 쓰기도 합니다.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뭐 별다른 설정이 필요 없이 픽셀이나 이런 거 설치 안 하고도 바로 돌릴 수 있는 게 트래픽 캠페인인데요. 그냥 내가 올려놓은 URL에 따라서 노출도 많이 되고 링크도 많이 되는 게 트래픽 캠페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 홈페이지에 가장 많이 유입을 시키고 싶다, 아니면 내 스마트 스토어나 내 자사몰에 많이 유입을 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트래픽 캠페인으로 돌려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게 유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드 확보 캠페인이라고 있는데, 이름이나 연락처, 이메일 같은 잠재 고객들의 정보를 직접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무료 체험 신청이라거나 뉴스레터 구독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전환 캠페인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실제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인 캠페인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픽셀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데이터 수집도 가능하고 성과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해주신 리드 확보 캠페인은 말씀해주셨다시피 이제 DB 고객, 잠재 고객을 많이 얻으려고 진행하는 건데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제 내 광고가 뜨면은 거기에 폼 양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 웹사이트나 이런 곳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거기에 뭐 성함이나 전화번호, 뭐 선택 유무 이런 것들을 설정해가지고 바로 이제 전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구글이나 네이버보다 DB 문의 수도 많고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근데 리드 확보 캠페인의 경우 바로 그냥 전달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거짓된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효한 DB가 아니라 뭐 좀 잘못 뭐 없는 전화번호라던가 잘못 누가 뭐 다른 사람 거를 기입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리드 확보 캠페인에도 한번 진행해 보시고 그래도 너무 효율이 안 좋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URL로 통해 가지고 전환 캠페인을 등록하시던가 아니면 네이버나 구글 광고 진행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환 캠페인의 경우 이커머스 업종에서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요. 우선 전환 캠페인은 트래픽 캠페인이랑 다르게 자기 자사몰에 픽셀이라는 걸 설치를 해야 돼요. 메타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전환 추적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웹사이트에 설치를 하고 그 전환 뭐 구매하기 버튼을 누른 숫자를 체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구매하기 누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따라 가지고 메타 머신러닝이 활성화돼서 그 구매하기를 누를 만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 전환율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광고 노출을 시작해주는 캠페인인데 보통 전환 캠페인 시작하시면 구매를 최종 목적지로 많이 판단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구매가 많이 안 일어나잖아요. 메타 광고를 진행해도. 그래서 처음에는 구매로 설정해 놓는 것보다 뭐 장바구니 아니면 뭐 상세 페이지 오랫동안 본 사람 이런 식으로 최종 목적지를 설정해 두시면은 머신러닝 활성화에 좀 더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매체는 구글 광고입니다. 구글이죠. 먼저 말씀드릴 것은 디맨드젠이라고 하는 건데요. 디맨드젠은 어떤 거냐면 유튜브 영상 밑에 이렇게 광고 이렇게 뜨는 거 있죠? 옆이나 유튜브나 지메일, 모바일 피드 같은 곳에 고객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미지를 사용한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 특징은 AI가 전환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를 자동으로 찾아서 타겟팅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채널에 노출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장점으로는 검색 광고만으로는 못 잡는 잠재 수요층 공략이 가능하고 따라서 고객 여정 초반인 탐색 단계부터 자연스럽게 브랜드 노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메타와 비슷하게 소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처럼 바로 구매로 이어지게 하기는 어려우나 브랜드를 인지시키기에 좋은 매체이기도 해요. 네, 구글 광고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지면이 다른 네이버나 메타 광고보다 엄청 많이 있는 거의 세계 1등으로 많은 지면이 구글 광고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나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경쟁력이 세져가지고 단가가 높을 수 있는데 구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CPC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디맨드젠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뭐 어떤 캠페인을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뭐 디맨드젠도 해당되고 GDN도 해당되고 여러 가지 캠페인에 해당되는데 뭐부터 해야 될까 하면은 디맨드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노출되는 지면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튜브, 지메일, 모바일 피드 같은 여러 가지로 자기가 머신러닝에 맞춰가지고 어떤 거에서 효율이 좋은지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노출이 돼요. 그래서 초반에 어느 캠페인을 진행해야겠다 잘 모르겠다면은 디맨드젠 캠페인 먼저 진행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다음 디맨드젠 다음으로는 GDN 광고라는 게 있는데 구글과 제휴한 웹사이트 예를 들면 뉴스, 블로그, 앱 이런 데서 전반에 배너 이미지 형태로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검색하지 않아도 다양한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광고를 볼 수 있게 되고 특징은 관심사, 사이트 방문 기록 등으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장점은 도달 범위가 광범위하고 이것도 브랜드 인지도 쌓기에 유용합니다. 특히 리타겟팅 캠페인 시에 전환율을 높게 끌어당길 수 있고요. 주의해야 될 점은 타겟팅을 좁히지 않으면 관심 없는 사람에게 돈이 나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역시 소재가 중요해서 소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클릭이 잘 나오나 구매 전환율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브랜드를 인지시키기엔 좋습니다. 네, 계속 이제 소재를 강조해 주셨는데 구글 광고에서도 소재가 중요한 이유가 뭐 제목이나 내용 같은 것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노출되고 사람들 눈에 가장 먼저 띄는 소재가 이미지 또는 동영상이란 말이에요. 디민드젠이랑 GDN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랑 동영상 둘 다 이제 먼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등록을 광고 진행하고 있을 때 소재를 어떤 걸 등록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미지랑 동영상 둘 다 등록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미지만 노출이 되는 지면이 있고 동영상만 노출이 되는 지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게 더 효율이 좋은지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우선은 뭐 동영상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정사각형 노출 뭐 등록해주시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가로, 세로, 정사각형 최대한 많은 크기로 넣어주셔야 거기 크기에 맞춰서 노출이 되니까 그 부분도 이제 소재 등록하실 때 꼭 등록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소재에 여러 가지 소고점 넣는다고 뭐 텍스트 넣고 뭐 사물 작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사진 넣으려고 하시는데 구글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가지 소재에 소고점 하나만 딱 들어가 있어도 너무 충분하니까 뭐 자기가 뭐 자동차 용품 판매를 해야 된다 하면은 그 자동차 용품 판매 하나만 사진 올려놔도 괜찮으니까 한 가지 소재에 너무 많이 담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소재 안에 텍스트가 너무 많이 있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글을 안 읽으니까 텍스트는 최대한 적게 뭐 브랜드만 넣는다거나 뭐 강력하게 주장해야 될 텍스트 네 글자 정도만 등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구글 검색 광고가 있죠. 구글 검색 광고는 구글 검색창에 키워드를 검색하면 상단에 뜨는 이제 노출되는 광고인데 특징은 구매 의도가 또 높은 사용자에게 직접 노출이 되고 또 클릭할 때만 가금이 됩니다. 장점은 잘 세팅하면 네이버보다는 좀 비교적 싸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도 고효율이 가능해요. 구글 검색 광고도 이제 뭐 네이버 검색 광고랑 비슷한 거냐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우선 저는 대표님들이나 광고주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는 네이버 검색 광고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구글 검색 광고, 구글에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노출되는 것도 비슷하고 뭐 똑같이 이제 돈이 나가는 CPC 방식도 비슷한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는 그냥 입찰가 높이면 무조건 상순위에 노출되게 되잖아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를 높인다고 무조건 상순위에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노출 빈도수가 올라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나는 구글 검색 광고 입찰가를 엄청 올렸는데도 왜 상순위에 노출이 안 되고 계속 3등에만 노출이 되냐 라고 하신다면은 그 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냐 빈도수가 얼마나 되냐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파워링크랑 구글 검색 광고에서 다른 점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확장 검색이랑 일치 검색 이렇게가 있어요. 근데 구글 검색 광고에는 뭐 확장 검색, 일치 검색, 구문 검색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꽃배달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꽃배달에서 뭐 꽃만 검색해도 노출이 되냐 아니면 꽃배달하는 집 이렇게 검색해도 노출이 되냐 아니면 뭐 장미 배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도 노출이 되냐 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구글 검색 광고 진행하실 때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되냐 하면은 저는 구글 검색 광고가 네이버보다 CPC가 훨씬 낮기 때문에 확장 검색으로 먼저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이 CPC가 타면 안 되니까 일치 검색어를 많이 하는 편인데 구글 검색 광고는 확장 검색으로 진행을 해도 네이버보다 CPC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노출되면 이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업종마다 다르고 쓰는 광고비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만약에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광고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또 저에게 맞는 매체를 추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희에게 뭐 제안서나 미디어 믹스 같은 거 요청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맞춰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뭐 유튜브 라이브 끝나거나 아니면 이게 영상으로 올라갈 건데 영상 보시고 연락 주셔도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네이버 메타, 구글 광고 총 3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무슨 광고부터 시작해야 되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네이버 공식 광고 대행사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네이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이버만큼 광고 진행하는 거에서 접근성이 쉬운 것도 없으니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쇼핑 판매나 DB 업종이다 하면은 메타 광고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이버에서 효율이 안 나오는데 메타에서 효율이 잘 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메타 광고를 뭐 한번 진행해 보고 싶다 하시면은 우선은 자기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인지 자사몰인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인 경우에는 네이버 쪽 주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픽셀 설치를 따로 해 드릴 수는 없어요. 킵구로라는 다른 외부 뭐 돌려가지고 이제 우회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사몰 운영 중이다 하시면 메타 광고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 광고랑 네이버 광고 진행했는데 성과가 너무 안 나와요, 효율이 너무 안 나와요 하시면은 그때 이제 구글 광고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글 광고가 좀 CPC도 낮고 경쟁력이 약해가지고 다른 매체보다 어떻게 보면은 블루오션이지만 그만큼 성공하기가 좀 힘든 매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글 광고에서도 잘 나오는 브랜드는 엄청 잘 나오거든요. 근데 또 안 나오는 브랜드는 노출만 많이 되고 클릭만 많이 되고 전환이 많이 안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뒤에 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엄청 중요한 매체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간단하게 네이버나 메타, 구글 같은 이제 캠페인들이나 어떻게 광고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앞으로 어떻게 광고를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편하게 채팅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다 하시면은 위에 있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대부분 이제 네이버 광고는 뭐 기본적으로 광고 진행 중이실 것 같고, 메타 광고랑 구글 광고에 대해 고민 중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경우 뭐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정답은 없고, 메타 광고가 정답인 줄 알았는데 구글에서 성과가 나올 때도 있으니까 이것도 마케터마다 판단하는 것도 다르고, 시기나 뭐 내 외부적인 요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음 기회에 또 뭐 이렇게 라이브 방송 기회가 있다면은 네이버, 메타, 구글 광고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진행하시는 토스 광고나 당근 광고, 뭐 블라인드, 리멤버, 뭐 TG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또 다음에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분 동안 뭐 채팅이 없으시다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재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은주 마케터님이 네. 소재 만드실 때 보통 어떻게 만드시는 편이에요? 뭐 어느 것을 참고해서 작성한다고 하시던지, 아니면은 어떤 소구점을 가지고 작성을 만든다고 하시던지, 어떤 소재를 어떻게 만드시는 편이신가요? 우선은 광고 라이브러리에서 그 경쟁사가 어떻게 소재를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오랫동안 유지되어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었는데도 계속 광고가 게재되고 있으면 그거는 확실히 소구점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벤치마킹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많이 검색을 하고 어떤 것에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그거는 마케터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소재도 같은 경우도 마케터들마다 성향도 엄청 다르고, 어떤 소재로 했을 땐 잘 나오고 어떤 소재로 했을 땐 잘 안 나온다 라는 게 사람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소재도 정답이 없으니까 계속 여러 가지 소재를 한번 돌려보고 그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소재를 돌리는 게, 그 소재에 집중하는 게 아마 소재 만드는 거에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채팅 없으시다면은 이만 라이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따따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진행한 AMPN 글로벌 문태주 마케터 정은주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